그러고, 말씀드릴 거는 주도주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주도주, 뭐, 테마주, 뭐, 그런 주식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어, 주도주를 이제 발견하는 방법은 별건 없고요. 주도주를 이제 등극하는 주식을 찾는 건데, 주도주라는 게 말 그대로 다른 주식을 이끄는 주식이 이제 주도주라고 하죠. 이제 짝짓기 매매나 테마주 매매를 했을 때 다른 주식들을 이끄는 주식을 말하기도 해요. 아니면 뭐 상호가 비슷한 주식이 올라간다든가 아니면은 테마가 비슷한 주식이 올라가는데 처음에 주식이 뭐 상승을 막 하면 다른 2차나 3차 그 차기 이제 종목들이 같이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차트와 상관없이. 그런 거는 이제 그 주도주들이 이제 이끌고 다른 그 테마나 그 상호가 비슷한 종목끼리 이끌고 가는 그래서 그걸 주도주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원유값이 오르면 휘발유 값이나 뭐 나일론가 전기료가 이제 차례로 오르듯이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도 주도주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와 연관성이 높은 주들이 덩달아 상승하고 그 투자에 응용하게 되면 만약에 수익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정치인 테마주인데 뭐 문재인 테마주다 아니면 안철수 테마주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 중에서 갑자기 그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그게 주도주라고 할 수가 있죠. 대장주라고 그랬죠. 주도주, 대장주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막 올라가다 보면 밑으로 따라가는 종목들이 몇 개 보여요. 보시다 보면. 그러니까 미리 테마주별로 따로 빼놓는 그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도 물론 나서야겠죠. 그래야지 그걸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그건 대부분 관심 종목 차트 창에다가 많이 이제 넣어놓고 매매를 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장주나 주도주를 많이 이제 선정을 해서 2등주나 3등주를 찾아서 매매를 같이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주도주 같은 경우 종목의 이제 흐름을 결정을 해서 이제 일정 폭 이상의 이제 상승하기 때문에 이거 유사성 같은 다른 주식의 이제 가격 덩달아 상승을 하겠죠. 상승을 하고 이제 자연적으로 종목에 대한 흐름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도주들 보면 그 장의 이제 장세를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이제 테마에 따라서 거기 또 달라지는 거고 또 어디 엮이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이게 화학주다, 뭐 자동차주다, 정의주다, 뭐 이런 장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주도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장이 하락하느냐 상승하느냐 아니면 뭐 업종 단위로 상승하느냐 아니면 개별 단위로 상승하느냐 뭐 장세를 진단할 수 있는 그 예측이 가능할 거죠. 그래서 코스피가 올라가면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거라고 예상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시총에 대해서 주도주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도주 같은 경우는 수요를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몰리기도 하죠. 사람들이 몰리기도 하고 가장 비관적인 투자자들한테도 많이 깡통을 차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계좌를 갖고 있는 투자들에게도 그 주도주를 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만드는 게 소위 말해서 주도주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만큼 시장에서 상승한 힘이 강하다는 거죠. 강하다는 거라서 돈이 없는 사람들도 돈을 빌려서라도 뭐 투자하게끔 하는 게 주도주거나 대장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승하는 데 대해서 상승의 이유가 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상승할 거라는 기대심이 있기 때문에 주도주라고 하고 대장주라고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는 몰리게 되고 그래서 주택 투자하는 데 있어서 뭐 주식을 몰라도 뭐 차트를 볼지 몰라도 호가창을 볼지 몰라도 매매를 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 만드는 게 주도주거나 대장주라고 하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게
주도주나 그런 것도 한두 번 하는 거지. 한두 번 하는 거지. 여러 번 하면 남아도 힘들죠. 힘들고, 그만큼 많이 수익을 냈던 것도 잘못해버리면 그 수익을 다 도로 주식시장에다가 되돌려주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데 주도주나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특정 세력이 뭐 인위적으로 이제 조작을 해서 급등하는 이제 우리말 작전주와는 조금 차원이 좀 달라요. 차원이 좀 다르고 뭐 세력주나 아니면 주도주와 비슷한 주가 상승폭이나 주가 상승의 이제 패턴을 보이긴 하는데 어, 주도주 같은 경우는 시장의 공감대가 이제 상승 막 공감대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단명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처음에 이제 상승을 하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시간에 이제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다시 하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쩔 때는 그 반대로 뭐 시장의 공감대를 얻는 종목들도 주도주나 대장주가 발생하긴 해요. 그래서 뭐 2등주, 3등주가 그래서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어 그래서 일부 세력이 뭐 돈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 그 종목이 상승한다고 보기에는 좀 힘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승한다기보다 상승시키기 힘들다. 그러니까 세력이 이 주도주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기 힘든 게 주도주이거나 대장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도주나 그 대장주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제 어 주가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법칙을 많이 위반하죠. 개미들도 보이고 세력들도 보이고 막 여기 있는 사람 저기 있는 사람 막 포지션 여러 가지 포지션들이 다 모이죠. 단타 치는 사람, 스캘핑 치는 사람, 스윙하는 사람, 뭐 중장기 하는 사람 다 모이게 됩니다. 투자자들이. 그래서 주가를 형성하는 법칙, 일반적인 법칙 그걸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시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이제 주가가 상승하면 이제 거래가 늘어나고 자연적으로 주가가 이제 조정 국면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는 이제 이 주도주 같은 경우는 조정을 거의 안 주고 오히려 그 힘이 강해져 가지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이 강해져서 거래량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조정을 안 주고 상승하는 경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주도주 같은 경우는 오르는 종목이 더 오른다 그래가지고 오르는 종목이 더 오른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그래서 주도주라고 합니다. 조정을 안 주고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가 이제 뭐 소위 말해서 후발주를 놔요. 그래서 아까 2등주나 3등주가 발생한다고 하겠죠. 주도주 같은 경우 안 주고 갔기 때문에 거기에 아쉬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2등주나 3등주를 찾습니다. 그래서 2등주나 3등주 같은 경우가 대부분 이제 따라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쉬움을 뭐 조정을 안 주고 갔기 때문에 아쉬움을 갖고 2등주나 3등주를 찾아서 거기를 추가로 그걸로 이제 아쉬움을 달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종목. 그래서 2등주나 3등주가 발생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주도주보다는 힘이 덜하고 올라가는 힘도 좀 덜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2등주나 2차적인 후발주 같은 자본 규모나 아니면은 테마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주도주나 후발주 같은 경우 주가 패턴을 보이는 패턴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패턴대로. 일반적으로 이제 주도주는
특별히 상승 이유나 아니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높고, 그 하락하려는 힘은 약한, 상승하는 힘은 강하고 하락하는 힘이 약한 반면, 이등주나 후발주 같은 경우에는 그 1등 주도주에 대한 동조 현상으로 발생된 거기 때문에 상승 탄력은 올라가는 힘, 상승 탄력은 주도주보다 좀 낮고 하락하려는 힘은 주도주보다 강합니다. 반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주도주가 상한가를 딱 안착을 한 경우에 이등주가 이 주도주를 따라가는 패턴을 보이긴 하는데 그건 극히 일부고요. 만약 그거는 이 주도주가 먼저 상한가를 안착을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이등주가 이 주도주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나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에 이제 다른 주도주나 대장주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인가 하니 저번에는 같은 테마로 그 테마로 이 종목이 A라는 종목이 주도주였는데 다른 또 며칠 후에는 B라는 종목이 주도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B라는 종목이 2등주였는데 며칠이 지나서 B라는 종목이 주도주로 바뀌는 경우가 있고 A라는 종목이 2등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도주는 항상 주도주가 되는 게 아니고 주도주도 되는 경우도 있고 2등주가 되는 경우도 있다. 테마에 따라서. 그리고 주도주 같은 경우는 주도주와 작정주, 소위 세력주 같은 경우는 동일한 요소를 갖고 많이 있죠. 동일한 요소. 이제 꼭 급등을 해야 된다, 급등을 하고 있다. 그런 점과 아니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이제 적용되지 않는다. 수요 공급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게 이제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주도주와 작정주의 역할은 솔직히 작전주, 세력주의 역할은 조금씩 달라요. 다르죠. 근데 어떤 점이 다르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도주나 대장주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 끌고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종목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세력주나 작전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에는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다른 종목에 미치지 단독 그 종목에만 시중에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주 같은 경우 어떻게 탄생할까요? 주도주나 세력주 같은 경우에는 탄생하는 과정은 거의 비슷해요. 탄생하는 과정은 어떻게 탄생을 하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누군가 위해서 이제 매집을 잘 합니다. 매집을 잘 어느 정도 잘 해놔요. 매집을 잘 해내고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건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어요. 네,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두각을 보이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는 세력에 의해서 이제 포장이 잘 돼야겠죠. 포장이 공시도 좋은 거 띄워주고 그래야겠죠. 그리고 공시도 좋은 거 띄워서 시장에서 공감대를 얼마나 많이 형성을 하느냐, 아니면 누가 시장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는 종목이냐, 그렇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도주를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고
대부분 주도주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고 알려져야만 하기 때문에 어, 일반인들 초보자분들도 매매를 많이 했거나 하고 있거나 갖고 있는 종목이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정보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제 급등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인 거죠. 급등해야만 하는 이유. 그리고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그 체력주나 그런 거에 비슷한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매한다기보다도 중장기적으로 포지션을 가지고 매매하시는 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도주 짝짓기 매매라 그래가지고 같은 테마나 같은 그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끼리 잘 묶어서 관리를 하고 있다면 주도주가 발생했을 때 2차 종목이나 3차 종목을 같이 매수할 수 있는 능력까지 키우시는 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거와 다르게 이제 급등주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뭐 주도주도 있고 급등주도 있고 뭐 급등주라고 이제 테마주 뭐 갑자기 뭐 상승한 종목을 급등주라고 하죠. 급등주의 조건은 아무래도 어, 하락을 하고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종목이 좋아. 장기적으로도 하락하는 종목이 좋아요. 이런 AJ 랭크 엔터카처럼 장기적으로 하락을 했다가 어느 정도 횡보를 보이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 아무래도 급등주로 올라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수급상으로 보면 수급상에 이제 팔려고 하는 매물이 거의 없는 매도 공백 상태인 종목이 좋습니다. 매도 공백 상태인 종목. 그러니까 만약에 세력이 많이 개입이 됐다 그러면 아무래도 저평가의 매물을 매집을 하려고 하겠죠. 매물을 매집을 하려고 할 거고, 그 다음에 매물을 어느 정도 보유를 하게 되면, 팔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매도 물량은 거의 없을 거고요. 하지만 팔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겠죠. 그러면은 차트나 캔들은 점점점, 거의 횡보 상태, 답보 상태, 이런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았고, 장기간 횡보를 했기 때문에, 뭐, 검색식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검색에 잘 안 나타났거나, 그런 종목들. 그렇죠? 하락을 오래 해가지고 그 투자자들한테 관심을 점점 안 받거나 횡보를 길게 해가지고 관심에서 점점 멀어졌던 종목들, 그리고 향후 1년 동안에 급등을 하지 않았던 종목들. 그리고 상승 초기에 급등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뭐 찌라시나 아니면 뭐 카페 뭐 전문가들 방송 여기서 이제 얼마까지 간다는 말이 이제 슬슬 나옵니다. 뭐 작체 작전이 붙었다는 둥, 뭐 세력이 붙었다는 둥에 뭐 찌라시나 루머가 돌기 시작하고요. 뭐 주식이나 그리고 주식 수나 그다음에 자본금이 적은 종목, 그다음에 오랫동안 오르지 못했다가 갑자기 올랐던 종목, 뭐 그런 주식 알렸던 종목, 어, 그리고 뭐 자본금을 먼저 갖고 있는 종목들이 뭐
하기 쉬웠던 종목, 많겠죠. 그런 것도 많이 있고, 아니면 차트상으로 보면, 개미들이 뚫을 수 잘 없는 매물대를 뚫었다든가, 갑자기 매물대를 뚫고 올라갔다든가, 그런 종목. 이런 거를 선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급등주를 찾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키움 HTS를 쓰시는 분들은 검색식을 만들어서 급등주를 찾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키움 HTS의 검색식을 사용하지 않은 이제 투자자분들은 야간에 이제 종목을 찾을 때 그런 종목을 위주로 찾으면, 찾아서 미리 매집을 해 놓으면, 급등할 때 충분한 수익을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 급등주에 대한 이유는 많아요. 이유는 많은데, 그리고 뭐 또 말씀드리자면, 주가에 대한 탄력성이 이제 크겠죠. 탄력성이 크고, 매물에 대한 부담이 적고, 거래 비중이 늘어서 이제, 시장에 대한 인기 테마로 이제, 뭐, 뭐, 테마로 다시 들어간 종목, 요런 쪽으로 이제 선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업종 거래 비중이 이제 늘어나면서 업종 거래라는 게 뭐 이 업종에 대한 그냥 뭐 서로 업종 거래 비중이 업종 거래라고 하죠. 비중이 높아지면서 업종에 대한 종목을 먼저 선정을 하고 하면 이제 상한가를 치거나 아니면 20% 이상 상승한 종목을 테마에 유입을 시킵니다. 테마에 유입을 시켜서 그 테마로 인해 가지고 다른 거기에 부합하는 테마를 또 엮어서 또 오르게 하는 그 차트상 매수 신호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차트상으로 세력에 이제 진입을 했거나 세력들이 진입을 하거나 이탈하거나 그런 경우는 캔들의 변화를 아무래도 주목을 하겠죠. 뭐, 그죠? 엘리어트 파동을 보는 방법과 일목균형표 상에서 이제 매물대를 뚫는 방법, 그 다음에 눌림목을 주고 추가 상승할 때 어느 정도 눌림목을 줄 것인가에 대한 방법, 그런 까지 다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종목이 뭐 30%만 가고 말 거냐, 아니면은 뭐 300%까지 갈 거냐, 뭐 그런 거는 차트를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물론 공부를 해야지만 30% 갈지 300% 갈지 알 수 있겠죠. 300%갈 종목을 30% 먹고 나온다 그러면 그것도 아쉬울 것 같고요. 뭐 캔들상으로 보면 밑꼬리가 없는 양봉이 밀집한 종목이 이제 양봉 숫자만큼 동시효과에 이제 공시 세력들이 이제 험해도 물량을 계속 이제 올려놓겠죠. 험해도 물량을. 그러면 점점점 이제 험해도를 올려놔서 주가를 누르겠죠. 누르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물량으로 이제 여기겠다는 것으로 세력들은 이걸로 이제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차트를 통해서 이제 세력들을 포착하는 방법은 거래량이 증가하는 종목을 찾아야 되겠죠. 일단 1차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는 종목. 그죠? 만약에 유통 주식수가 이제 작거나 거래량이 적은 종목이라면
자전거래 하는 종목도 있을 거예요. 자전거를 해가지고, 매주 이제 규모를 키우는 종목. 요런 종목. 그 다음에, 장기간의 하락이나 행보를 했다가, 장대 양봉이 나왔던 종목. 장대 양봉이 나왔던 종목. 그 다음에, 5일 2평, 캔들이 5일 2평선을 타고 올라가는 종목. 그리고 1개월 이내에 상한가가 출현했던 종목, 상한가나 20% 이상 출현했던 종목, 상한가나 20% 이상 출현했던 종목, 그죠? 그 1년 이내에 대상승 대시세가 보이지 않았던 종목, 1년 이내에 대시세가 보이지 않았던 종목 이렇게 위주로 찾아내면 급등주를 찾아내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검색기가 없어지다 한다면. 그리고 다른 그러고 그러고 나서 21선이나 5일선이 224일선을 골든 크로스로 되는 종목. 그걸 노려서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1선이 전고점을 뚫었을 경우, 21선이 전고점을 뚫었을 경우 요런 종목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온 이후에 이제 눌림목을 주겠죠. 눌림목을 주거나 아니면 이제 수평 상승 행보를 할 경우에 상승 행보를 할 겁니다. 눌림목을 주거나 상승 행보를 하거나 눌림목을 주면 장대 양봉에 최고 50%까지 한 50%나 그 이상까지 눌림목을 주는데 눌림목을 줄 때는 잘 보시고 잘 판단해서 매수 시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등주나 아니면은 그 상승하는 주도주나 아니면 세력주나 요런 이제 양봉을 만드는 그 종목의 습관 아니면 패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주식들을 잘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오르는 주식이 더 오르고 주식은 그렇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아니고요. 내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게 주식입니다. 초보들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고 그럴 거예요. 초보들이 하는 패턴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고수들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팝니다. 그죠? 초보들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잘못해버리면요. 싸게 사서 더 싸게 팔 수도 있습니다. 그죠? 초보들이에요. 횡보네 싸게 사서 더 싸게 팝니다. 초보들은요. 하지만 고수들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팝니다. 고수들은. 그죠? 초보들은 싸게 사서 더 싸게 팔거나 싸게 사서 조금 비싸게 팝니다. 그죠? 초보들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요. 하지만 고수들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팝니다. 뭔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초보들은 싸게 사요. 비싸게 팝니다. 자, 보세요. 2월 달에 싸게 사서 5월 달에 비싸게 팝니다. 3개월 걸렸죠? 하지만 고수들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팝니다. 얼마나 걸리죠? 한 달도 안 걸려요. 하지만 올라가는 폭은 만약에 8,000원에 샀다 그러면 13,000원에 팝니다. 2개월 만에 5,000원 올랐죠. 하지만 초보들은 6,000원에 사서 8,000원에 팝니다. 2,000원 올랐죠. 2,000원 올랐죠. 이해가시겠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초보들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팝니다. 그죠? 근데 고수들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아요. 그죠? 근데 초보들은 2월 달에 사서 5월 달에 팝니다. 3개월 걸렸죠? 3개월 걸리고 6,000원에서 8,000원에 팔았습니다. 3,000원 갭상기 났죠? 근데 고수들은 8,000원에 사서 13,000원에 팝니다. 5,000원을 벌었죠? 하지만 기간도 한 달밖에 안 걸렸죠.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래서 고수들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아니고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게 고수들인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상승하는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오릅니다. 오르는 주식이 더 오른다는 얘기도 있죠. 오르는 주식이 더 올라요. 상승 중인 종목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많고 빠르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고 하락할 때 버티는 종목이 더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만큼 하락했던 시기와 이렇게 눌림목을 줬던 시기와 이렇게 눌림목을 줬던 시기를 보면 눌림목의 가격 차이가 얼마 없고 여기 많죠. 그만큼 눌림목이 심하면 시간도 길어지죠. 눌림목이 약하면 시간이 짧고 올라가는 폭, 내려가는 폭도 적어요. 그래서 버티는 종목이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급등주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간의 조정을 받으면 다시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눌림은 어느 정도가 중요하니까 눌림을 많이 주면 많이 갈수록 눌림이 기간이 길어져요. 눌림을 주는 힘이 적으면 적을수록 버티는 기간이 짧아집니다. 만약에 이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왔지만 이게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상승하고 나서 눌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횡보도 길어지는 거고요. 그만큼 상승할 수 있는 시간도 길어져요. 하지만 눌림이 적으면 적을수록 시간은 짧아지고 상승하려는 힘은 더 커집니다. 이게 뭐냐면은 개미 만약에 세력들이 올려야 되는데 이때쯤 되면 올리려고 이제 할 거예요. 이게 세력이 들어가면 이 장대 양봉이 나온 시점 순간부터 이거는 이제부터 주가를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개미를 타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매진 물량이 적은 경우에는 눌림을 많이 줘요.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올라갈 때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겠죠. 눌림은 많이 많을수록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또 뭐가 있냐면 시가에 강하게 올라가는 힘이 높을수록 올라가는 힘이 높을수록 강합니다. 그러니까 체결 강도라 그러죠. 체결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올라가는 힘이 세져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는 물론 것도 물론 있겠지만 바닥에서 장대 양봉을 나오는 경우 그런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경우 이런 바닥에서 갑자기 바닥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렇게 올라가면 볼수록 이렇게 전체적인 차트를 보면 굉장히 안 좋아요.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라고 안 좋긴 한데 이런 차트는 나중에라도 올리려고 하는 힘이 강할 겁니다. 그리고 정석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은 점상이 보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올라가지고 그 점상을 보이긴 하지만 상한가 후 눌림목 주고 상한가 후 눌림목 주고 상한가 상승하고 눌림목 주고 상승하고 눌림목 주고 이렇게 가는 종목들이 정석으로 가는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들이 매집을 소화하거나 아니면 물량을 소화하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급등주나 상승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패턴을 이제 습성이나 패턴 원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 이제 다음으로 그 하락하는 종목들 왜 하락을 할까? 이제 하락하는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하는 이유가 이제 급하게 올라갔거나 급하게 주가가 급등하다가 이제 올라가면 조정이라는 병목가 이제 쉬죠. 그게 이제 하락을 한다는 표현이죠. 눌림목을 준다. 이런 게 이제 상한가를 가지 못하거나 윗꼬리를 가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 대부분 음봉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봉으로 시작해가지고 종가에 대해 음봉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눌려지는 이유는 그동안에 이제 수익을 하려던 이제 그 물량들이 이제 수익 실현을 늦춰지면서 시세 차이가 이제 이제 늦춰지면서 뭐라고 표현할까? 늦춰지면서 자기가 수익을 하려는 그 금액이 점점 줄어들까봐 이제 매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주가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내가 물량을 갖고 있는데 올라간다 그러면 갖고 있겠지만 오르락내리락 반복하거나 내려가려고 하는 신호가 보일 경우에는 수익 실현을 하게 돼요.
수익 실현을. 그러면서 점점 수익 실현 하려는 힘이 강해지면 주가는 떨어지겠죠. 그리고 내가 바닥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바닥이 아니에요. 바닥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바닥이라는 거는 어디가 바닥인지 몰라요. 주가가 실적으로 반등을 하기 전까지는 그냥 바닥이라고 할 수도 있고, 반등을 했더라도 다들 바닥을 찍고 내려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가 어쩌면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하겠죠. 바닥이라고 끝이다. 반등을 했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주가는 밀려갖고 여기까지 빠졌어요. 그죠? 그리고 상승했던 종목은 헤드앤 쌍봉, 헤드앤숄더, 뭐 요런 명목 하에 요렇게 쌍봉이나 헤드앤숄더가 나오면 바로 차트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물이 상승을 할 때 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면 다시 하락을 하게 됩니다. 상승할 때 올라가지 못하면 하락을 하게 돼요. 매물대를 맞아서. 매물대를 만들어지, 매물대. 이렇게 꼬리를 나온 이유가 여기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종목이 계속 여기서 꼬리를 만든 이유가 이 시점에서 매물대가 이만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집을 하긴 했는데 버티는 사람들 때문에 여기 매물대가 부딪혀서 그래요.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올라갔을 때 뉴스 나오면 패대기 칩니다. 뉴스 나올 때 올라갈 정도 고점이 되면 뉴스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하락을 하게 돼요. 재료가 노출됐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을 합니다. 재료가 노출돼서 하락을 하는 건지 올라갔을 때 재료를 일부러 노출시키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뉴스가 나오면 그 주가는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 고점을 뚫지 못하면 무조건 하락을 합니다. 전 고점을 뚫지 못하면. 그리고 거래량이 전 고점보다 높게 나타난다 그러면 하락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올라가면 내려가려는 힘이, 회귀하려는 힘이 생겨요. 올라가면 다시 회귀하려는 힘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224일선을 찍고 올라갔다면 다시 224일선을 내려오려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뉴스가 호재인데도 못 올라간다면은 그거는 하락할 힘이 굉장히 셉니다. 뉴스가 호재인데도 차트가 못 올라간다, 주가가 못 올라간다, 그거는 하락하려는 힘이 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세력주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나 아니면 대표이사들하고 많이 이제 결탁을 하거나 작전을 세워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찌라시나 아니면 뉴스 같은 것도 그거에 의해서 좌지우지 됩니다. 그래서 올릴 때는 호재를 띄우고 내리려고 할 때는 악재를 띄우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와 상관없이 외부 요인에 의한 뉴스로 인한 경우에는 재료가 노출됐을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되는 경우가 많다. 그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상승하는 패턴도 중요하지만 하락하는 패턴도 많이 익혀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하는 습성을 잘 이해하게 된다면 그만큼 내가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수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지만, 상승하는 종목을 잘 알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지만, 하락하는 종목을 잘 알고 있다면 그만큼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다 이라 하면 주식 투자라 하면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익만큼 손실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그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